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IBM 포유토익 RC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요즘 토익이 진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은설쌤의 6월 토익 데뷔 특강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 6월달 안에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파트 5랑 6 이렇게 두 파트 준비했는데요. 문제부터 먼저 풀고 오시고 해설 강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파트 5 꿀팁부터 먼저 볼게요. 자, 1번, 제가 정답을 찾지 말고 오답 속어에서 꼭 문제를 풀어달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학생들 정말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어 자리에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가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근데 A번에 이제 명사가 있어서 내가 A번을 정답으로 고르고 넘어갔는데 틀린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답을 하려고 했더니 D번에도 명사가 있고 D번이 이제 정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없으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그냥 A번 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보기 보지도 않고 정답을 골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도 A번부터 D번까지의 보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오답 속어에서 문제를 풀면 사실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답 속어를 하나씩 하다 보면 그 출제자의 의도, 문제 유형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 연습을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영어가 정해놓은 규칙, 문법 암기를 먼저 우선시 하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암기할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영어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 규칙을 암기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빈칸 주변. 문제의 근거를 빠르게 선별해서 문제를 찾는 연습 저랑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저랑 107번 문제 볼 건데요. 여러분 항상 문제 푸실 때 보기 먼저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보기를 봤을 때 여러분 A, B, C, D 보시면 이 문제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을 묻는 문제일까 되게 헷갈리지만 이렇게 원급이랑 비교급, 최상급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그 단어의 품사부터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빈칸 자리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이 빈칸 자리는 빈칸 앞에 관, 빈칸 뒤에 pp라는 형용사, 그 뒤에 이제 명사가 붙어져 있어서 제가 적어놨죠. 부사 자리입니다. 자, A, B, C, D 중에서 유일한 부사, 우리 C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데서 이제 보기 봤더니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너무 꽂혀가지고 품사를 못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저의 꿀팁 볼게요. 비교급, 최상급에 너무 꽂히지 말고 품사가 다르다면 품사부터 먼저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품사 구분하는 방법까지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모어리나 이얼꼬리, 그 다음에 최상급, 더 모스트나 EST 꼬리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의 품사가 보일 겁니다. 제가 밑에 예시문 몇 개 적어놨는데 품사 구분 한번 해보실래요? 구분해 보셨을까요? 자, 첫 번째 거 wider에서 이얼꼬리를 빼면 이 단어는 wide인 거죠? 이 단어의 품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의 비교급인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최상급을 빼보시면 이 단어의 품사 형용사겠죠? 그 옆에 있는 것도 최상급을 빼보시면 여기 옆에 있는 단어 heavily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거 비교급 빼보시면 exceptionally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ABCD 보기 품사를 좀 볼 건데요. 자, A번의 요 large가 원급이고요. B번의 larger, 얘가 이제 비교급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C번은 최상급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여러분 비교급을 이렇게 두 개로 쓰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짧은 단어는 그냥 이얼꼬리만 붙이고요. 3음절 이상이 되는 약간 긴 단어 이런 것들 앞에는 더 most나 more를 붙여서 쓰죠. 그래서 7번 문제 여러분 품사 구분 잘 해보시면 사실은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111번 한번 볼게요. 111번도 ABCD 보기 한번 잘 보시고요. 뭐야, 형용사 어휘 문제라서 해석을 해야 될까 싶지만 자, 이 문제 정답 D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거고요. 선생님은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저의 꿀팁 박스 볼게요. 자, 가주어 구문에 잘 들어가는 형용사들이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는 형용사가 이 가주어 구문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마 파트 7, 파트 6, 파트 5 문제를 푸시면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이란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인데요. 여러분, important 이 단어는 너무 쉬운데 그 옆에 있는 단어부터 꼭 암기하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imperative 중요한, 그 다음에 crucial 중요한, 그리고 critical 중요한, vital 중요한, 그 다음에 필수적인, mandatory 의무적인 이런 형용사들이 가주어 구문 이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뒤에 대절 요게 지금 진주어가 되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해보실 건데요. 진주어 절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누가 생략이 된다라고 배웠죠? 여러분 배웠죠? 그치? 여기 누구 넣으실 거예요?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꼭 넣어야지 앞에 있는 주어한테 수일치를 시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 팁도 하나 가지고 가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필수적인 말고 그냥 일반 형용사들 중에서도 가주어 구문에 정말 잘 들어가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It is possible 또는 it is impossible 또는 it is probable. 자, probable 요것도 잘 나오는 단어인데 그럴 법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대절 역시나 진주어가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점은 그럴 법하다. 요때 쓸 수 있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likely. 가능성이 없다, unlikely. 그 다음에 분명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pparent, obvious, 그 다음에 clear 이렇게 세 가지 형용사도 잘 들어가고요. advisable, desirable 이렇게 두 개 바람직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대절,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점은 바람직합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feasible, 요것도 토익이 좋아하는 형용사죠. 요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feasible, 실행 가능한 이란 뜻입니다. 얘는 뒤에 만약에 뭐 명사를 붙인다면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다.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111번 문제를 풀 때 빈칸 주변에 이거 뭐야? It is that 가주어 구문이네? 보자마자 ABCD 잘 들어가는 형용사가 있을까? 확인해보고 D번을 골라서 빠르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A번에 이 compare는 형용사로 호환 가능한 이란 뜻이고요. 이 단어는 토익에서 나오면 뭐 이럴 때 많이 써요. 뭐 이 장치랑 또는 저 장치랑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도 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perating system, 뭐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이랑 뭐 아이폰 운영 시스템이랑 호환이 안 된다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의 collective, 얘는 총체적인 공동의라는 뜻인데요. 요 단어 뒤에는 요런 명사 많이 붙습니다. collective effort,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는 collective responsibility, 공동의 책임이다.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번의 variable, 요거 변동하기 쉬운이란 뜻이죠. 자, 필기가 많아가지고 뭐 변동하기 쉬운 요금 또는 자꾸 이제 변덕스러운 뭐 날씨 요럴 때도 쓸 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들 다 좀 외우고 가시면 시험 문제에서 쉽게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자, 112번 한번 볼 건데요. 역시나 ABCD 보기 잘 보시고요. 이렇게 보기를 봤을 때 팀 나누기 한번 해보실래요? 비슷하게 생긴 보기 두 개씩 묶어보세요. 저는 A, B번이랑 C번이랑 D번이랑 이렇게 묶을 거고요. C번이랑 D번 같은 경우에는 WH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파트 5 접속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은 해보셔야죠. 여기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면 뒤에 여러분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번이랑 D번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A번이랑 D번이랑 정답을 고르실 때 여러분 모르겠다고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꼭 요 보기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시랑 도스의 여기서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 이론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 이론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시 형용사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요. 자, 대시라는 요 지시 형용사는 뒤에 여러분 이렇게 복수명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복수명사를 붙이는 지시 형용사는 does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빈칸 뒤에 있는 employees를 보고 B번을 골라주실 거예요. 자, 저의 꿀팁 박스. 제가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기를 확인하고 보기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보기, 내가 정답이 후보로 두 보기를 남겼다. 그랬을 때 두 보기의 차이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 정답이 보일 겁니다. 그게 출제자의 의도일 거예요. 자, 115번 한번 볼게요. 115번 ABCD 보시면 문법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이 빈칸 자리에 절대 못 들어가는 보기는 바로 A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요 allow라는 동사 형식이랑 뒤에 어떤 문장 구조를 데리고 오는지를 외워두셔야 되는데 얘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붙입니다. 자, 앞에 있는 요 to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 붙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번을 지워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B번이랑 C번이랑 D번 보기를 보면 동사 문법 문제죠. 동사 문법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 풀라고 했지? 수태시 순서대로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투부정사가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수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태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뒤에 목적어 있죠, 여러분? their knowledge라는. 그래서 우리 C번에 수동태를 뺄 거고요. 나머지 두 개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to have pp를 그 완료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익에서 완료 부정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B번을 골라주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 완료 부정사가 도대체 뭔가. 이 to 부정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능동, 수동, 태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시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료 부정사가 여러분 그 to 부정사의 시제를 나타내주는 표현인데요. 얘는 언제 쓰냐면 주절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점 앞선 시제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게 완료 부정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예시문만 좀 써볼게요. She seems to have been rich.
자, 제가 여기다가 왜 완료 부정사를 썼냐면 이 문장이 여러분 이런 문장이었기 때문이에요. That she was rich. 자, 원래 문장, 요 대절하는 요 동사가 여러분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점 앞선 시제인 지금 과거 시제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완료 부정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토익에서는 사실은 완료 부정사가 안 나와서 뭔지 모르고 그냥 D번 빼고 그냥 단순 투부정사 골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꿀팁 한번 볼게요. 그럼 제가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115번 문제를 푸시려면 오형식 행동유발 동사를 외워두셔야 되고요. 행동유발 동사가 뭐냐면 나는 안 하면서 목적어한테 시키는 동사들이에요. 뭐 하라고 시키는지 내용을 여러분 투부정사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시문 적어왔어요. 나는 요청을 한다 너한테 뭐 하라고? 방 청소하라고 시키는 동사들이 바로 오형식 행동유발 동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외우라고 하긴 하는데 적어볼까 여러분? 요청하다, ask. 그 다음에 request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quire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락하다 동사 위에 문장이 있었던 allow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permit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장려하다 여러분 encourage. 이 동사들은 바로바로 그냥 입 밖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invite. 그리고 기타 동사 기대하다 expect라는 단어. 그 다음에 remind 상기시키다 누구한테 투부정사 하라고. 그 다음에 advice. 이 단어들은 기본적인 오형식 동사들이라서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능동, 수동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겠죠. 수동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서 아까 10번 보기 지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7번 가보시면 여러분 자 ABCD 우리 품사 비교부터 먼저 해보셔야죠. 자 A번에 as much as는 뭐뭐만큼 많은 이란 뜻인데요. 뭐 원급 비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so that은 접속사죠. 그럼 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고요. 파트 5 소댓이 나오면 그 약간의 스킬이 있어요. 소댓절에 반드시 주어 동사 자리에 조동사가 등장을 해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조동사 can, could, 그 다음에 will, may 이렇게 네 가지 조동사가 등장할 거라서 만약에 뒷절에 조동사가 보이면 so that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조동사가 없으면 so that을 오답으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에 in order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바로 붙어서 얘 여러분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D번에 as soon as가 접속사로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 푸실 때 일단 문장에 동사 2개 먼저 세셔야죠. 앞에 process 하나 있고요. 그 다음 it has been reviewed 라는 동사 2개 있어서 우리 A번이랑 C번 지울 거고요. B번이랑 D번 중에서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꿀팁 이용해서 B번 지우고 D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좀 스킬이 있으면 이 문제도 해석을 하지 않고도 문제 푸실 수 있는 거겠죠. 자, 문제 푸는 방법, 보기 먼저 확인을 하고 접속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저의 토익용 스킬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hat 절 안에 주어 동사, 요 동사 자리에 조동사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A번에 as much as도 그 접속사로 아예 못 쓰는 건 아닌데 아직 토익에서 접속사로 나온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긴 했어요. 얘 양보 그 부사절로 뭐뭐이지만이라고 쓸 수 있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as much as I would love to help you, 뭐 I can't 뭐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쓸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 토익에서는 요 as much as가 접속사로 출제가 된 적은 없어가지고 A번보다는 요거 as soon as는 정답 많이 되는 접속사긴 하죠. 그쵸? 요거 추가적으로 알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118번 우리 ABCD 보시면 명사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자, A번의 valuation 가치 평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이 그 부지, 땅 평가를 할 때 valuation of 뭐 properties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valuation 그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중요성이라고 쓸 때 요것도 많이 씁니다. Put a valuation on 명사 어디에다가 중요성을 두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명사기는 합니다.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B번의 commentary 논평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C번의 nomination 임명이란 뜻도 있는데 요 단어 임명 말고 파트 7에서는 후보 추천이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요. 파트 7에서 심지어 요 단어는 recommendation으로 paraphrasing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의 promotion, 홍보라는 뜻이겠죠. 자, 명사 어휘 문제 푸실 때도 여러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해석을 해보시는 게 아닌 빈칸 주변 잘 이용해 보시고요. 자, 직원 상들을 위한 후보 추천은 제출이 되어야 된다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C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저의 꿀팁 박스. 주어 자리 명사 어휘 문제 어떻게 문제를 푸냐? 빈칸 주변이나 필수 문장 성분, 동사부터 먼저 찾아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다 해석을 해보시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3번 우리 ABCD 보시면 전치사 어휘 문제인데요. 전치사 어휘 문제도 다 해석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 뒤에 the reason 보자마자 D번에 throughout을 바로 골랐거든요. 저의 꿀팁 박스 볼게요. 자, 전치사 전문장 다 해석을 하는 문제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전치사들 중에서 despite나 because of 이런 전치사들이 낑겨져 있으면 양보의 의미가 들어가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유의 의미가 들어가주는 게 맞는지 이런 거는 좀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빈칸 뒤에 봤더니 이렇게 장소 명상 아니면은 시간, 시점이나 기간 명사가 딱 붙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외웠던 장소 전치사, 시점이나 기간 전치사가 있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빈칸 뒤에 명사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뒤에 이렇게 region이나 country 또는 공항과 같은 장소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나라 곳곳의 도처이라고 할 때 throughout이라는 요 전치사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의미인 around라는 전치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로 우리 across라는 요 전치사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cross the nation 또는 across the country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throughout이란 요 전치사 용도 더 준비를 했는데요. throughout 뒤에 기간 명사도 붙을 수 있는데 그때 해석은 내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throughout the day 온종일 내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throughout 뒤에 서류 또는 책과 같은 명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때는 뭐뭐의 전반에 걸쳐라는 뜻이에요. 책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더라. 요럴 때도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throughout이 되겠습니다. 자, A번에 우리 between 얘 뒤에는 두 개의 복수명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A and B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의 towards는 항상 방향의 이동 쪽으로 라는 뜻인데요. B번의 towards는 앞에 있는 located라는 요 단어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얘 B번은 방향의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located는 딱 거기에 고정된 이란 뜻이라서 located 뒤에 들어갈 거면 at
on인과 같은 고정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가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의 beside, 뭐뭐 옆에라는 뜻이죠. beside the door. 야, 문 옆에다가 두세요.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 한번 볼 건데요. 자, ABCD 보시면 물론 의미도 좀 다르지만 품사가 또 다릅니다. 자, A번에 other than이 전치사고요. 뭐뭐 외에도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번에 rather이 부사이고요. 얘 꽤라는 뜻인데 이 부사는 어느 때 쓸 수 있냐면 뒤에 이제 형용사나 부사 원급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이게 누구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면 so, to, very 요런 부사들이랑 같은 기능을 하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very랑 to 뒤에 전치사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부사 뒤에 누구 있어야 돼요? 형용사나 부사 원급이 있어야 됩니다. to, good 아니면 very well과 같은 형용사 부사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C번에 instead of 전치사죠. 뭐뭐 대신에. 그 다음에 D번에 althought가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우리 이 문제 풀 때 오답 소거해가지고 D번을 골라주실 건데요. 자, 저희 꿀팁 박스 봅시다. 오답 소거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정답을 고를 수가 없어. 저랑 오답 소거를 좀 할게요. 자, 빈칸 뒤에 전치사가 지금 붙어있는 거 보고 앞에 우리 전치사 2개 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rather이란 부사 제가 특징 설명드렸죠.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 원급을 붙이는 원급 수식 부사라 B번도 빼서 우리 나머지 보기 D번을 골라주실 건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D번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저의 2번 꿀팁 봅시다. 자, 접속사 뒤에 여러분 원래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있는 문장이 들어가주는 게 맞는데 가끔은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밑에 예시문 2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선생님,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문장이 아닌 어떻게 전치사 구가 붙을 수 있을까요? 여기 중간에 누가 생략이 된 거냐면 뒤에 주절 자리에 있는 주어인 you가 지금 생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얘네가 굳이 없어도 사실은 해석이 자연스럽다 보니까 생략을 시킨 거예요, 영어에서는. 자, 밑에 얼도절도 볼게요. 여기 중간에 주어 동사 누가 지금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누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뒤에 주절 자리에 있는 요 주어인 the main love이랑 그 다음에 is라는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면 어때요? 말도 괜찮고 문장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althought라는 요 접속사 뒤에도 동사, 주어 생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형용사가 바로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전치사 구도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지금 누가 생략이 되어져 있냐? 데니엘 라이트 씨가 지금 생략이 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is라는 비동사까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D번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접속사 뒤에 전치사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오답을 소거시키면 안 되고요. 절대 못 들어가는 오답을 다 소거시킨 다음에 어떻게 D번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을 구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129번 한번 볼게요. ABCD 보시면 부사 어휘 문제이고요. 자, 부사 어휘 문제, 이 문제의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라고 전 문장을 다 해석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부사가 누구 수식하는지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는 바로 앞에 있는 collaborate를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협력을 하는 게 맞을까? 생산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A번의 roughly는 거칠게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얘 토익에서 사실 거의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오죠. 거의 뒤에 숫자 많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자, B번의 particularly 특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번에 firstly, 뭐, 우선이란 뜻인데요. 얘는 언제 쓰냐면, 내가 어떤 주장을 좀 피력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주장에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유도 있고,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우선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많이 쓰는 부사가 바로 firstl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앞에 있는 collaborate만 사실 봐도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파트 5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랑 파트 6 볼 건데, 자, 첫 번째 파트 6는 다 읽어야 되는 파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데뷔 특강에서 파트 7 알려드릴 때, 파트 7은 여러분 다 읽으면 안 돼요 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파트 6는 웬만하면 다 읽어주셔야 되고요. 읽으면서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문법, 특히 시제 문제의 근거를 지문에서 꼭 찾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 삽입 문제는 정답을 또 찾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정답인 보기 출제되지 않습니다. 정답 찾지 말고 오답 소거해서 문제를 꼭 풀어주시고요. 자, 밑에 적어놨죠. 별표.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대명사를 잘 이용하시면 정답 찾기 쉬우실 거예요.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131번 문제부터 먼저 봅시다. 여기 지금 이메일 지문이 나왔는데 이메일 지문도 그렇고 뭐 레터 지문도 그렇고 항상 위에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지 정보가 있으면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내려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마음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바로 본문부터 먼저 읽는데 본문부터 읽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도 않아. 그래서 이메일 주소 한번 잘 보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보고 뭘 하라는 거냐면 이메일 주소가 같으면 여러분 둘이 일단 동료 관계라는 거 파악을 하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메일 주소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둘이 고객 관계인가? 아니면은 너 우리 직책 받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지원자랑 면접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더 다양한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 힌트는 주제에서 한 번 더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초대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내 생각에는 프랭크 씨가 빈센트 씨를 초대를 하려고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5월 8일이라는 날짜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 앞으로 여러분 시제 문제가 나왔을 때 시제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It was a pleasure meeting you. 너 만나서 좋았다. 어디에서 만났냐면 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고요. LA에서 열린 거고요. 지난달에 만났습니다. 너의 강연인데요. 뭐에 관한 강연이냐면 드론 테크놀로지에 관한 강연이고요. Was very engaging. 여기는 engaging, 매력적인 이란 뜻이죠. 여기 이제 빈칸 뚫어놓고 파트 6 문제, 문법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ngage는 감정 유발 동사로 씁니다. 자, 감유동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뒤에 목적어 있으면은 ing를 넣고 목적어 없으면 pp를 넣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사물을 수식을 하면 ing를 넣게 되어져 있고요. 사람을 수식을 하면 pp를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engaging은 앞에 있는 너의 강연을 수식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ing가 들어간 거죠. 자, I am sure that 나는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131번 문제가 있고요. 자, 이 문제 ABCD 보시면 문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저의 꿀팁 박스를 볼 건데요. 왠지 제가 필기를 해놔가지고 박스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지우고 정답부터 먼저 보고 저의 꿀팁 박스 볼게요. 자, 보기를 먼저 보고 품사 역시나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A번의 another는 형용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하고요. another 형용사로 썼을 때 뒤에 여러분 단수 명사 붙이죠. 셀 수 있는 명사, 단수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others는 이렇게 s 붙어져 있는 거 보고 여러분 명사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C번의 other는 형용사만 가능하고 형용사로 썼을 때 얘 뒤에 복수명사를 붙이거나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 제가 another이랑 other이랑 두 개 차이점을 예시문을 적어가지고 비교를 해놨어요.
another 뒤에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단수형이 붙어져 있어야 되고 other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merchandise와 같은 불가산명사가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D번에 each other는 명사이고요. 얘 서로라는 뜻이고 요즘 여러분 얘네 보기에 파트 5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어 자리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일단 품사에서 우리 여기 지금 형용사 자리다 보니까 누구 지우실 거예요? 네, B번이랑 D번을 지우고 그 다음에 another랑 other 차이 뒤에 있는 명사 수를 보셔서 C번 other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실하냐면 다른 엔지니어들도 어디에 있는? 내 회사에 있는 would be very interested. 흥미를 느낄 거라고 어디에? In hearing more about your research. 너의 연구를 듣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내가 확신을 해. 그래서 뭔가 상대방을 초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동사 문법 문제가 지금 나왔고요. 자, 동사 문법 문제 푸는 꿀팁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답부터 먼저 봅시다. 자, 꿀팁. 반드시 날짜 확인을 해가지고 시제 문제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 문법 문제 푸는 거는 파트 5나 6 다 똑같습니다. 수태시 순서대로 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우리 앞에 위한테 수일치를 맞춰야 되는데 뭐 수일치에서 탈락시킬 보기는 없고요. 태를 보시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여기 자리는 능동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인 D번을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이제 우리 시제로 정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제 날짜 확인해 보시고 날짜 우리 9월 지금 8, 9일 날 열리는 거는데 앞에 우리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8일이었죠? 그럼 여기 당연히 무슨 시제? 미래 시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B번 여러분, 요 are organizing이 현재 진행인 거잖아요. 얘가 가까운 미래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C번에 요 would have pp 시제도 파트 6에 보기에 많이 있는데 요 시제도 알고 나면은 쉬워요. 한번 적어볼까요? 해석은 뭐뭐 했었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요 시제랑 되게 유사한 시제들이 많은데 밑에 조금 더 적어볼게요. could have pp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pp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시제 여러분 어떤 시제 동사냐면 과거 시제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동사가 아니고 과거 시제 동사이고요. could pp는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should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다라는 뜻입니다. 요 시제들을 언제 쓰는 거냐면 과거 사건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할 때 쓸 수 있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실사건은 아닙니다. 제 친구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던 거를 제가 과거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친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서 이제 친구가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친구한테. I could have told you before. 아, 내가 전에 너한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너 남자친구가 그때 바람 피웠다는 거 내가 그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요 얘기하는 속뜻이 뭐예요? 내가 과거에 말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C번이라는 요 보기를 여러분 여기 지금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회의를 주최했었을 텐데 얘가 지금 정답이 되려면 과거에 회의를 주최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요 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회의를 주최했었을 텐데 이 말의 속뜻은 과거에 주최를 안 했을 때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C번의 이 조동사 과거 have pp 시제가 생각보다 보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의미를 알고 나면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시제는 아니라는 거 이해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자, 133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뒤에부터 읽어볼게요. And
We would like to invite you. 너 연설하라고 우리가 초대를 하고 싶다. 뭐 주제가 뭐냐면은 부상하고 있는 commercial application에 관한 거래요. of robotics. 자, if you accept our, 자, 이 자리에 여러분 invitation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딱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요. 명사 어휘 문제 파트 6에서는 지문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invitation 우리 paraphrasing 해야죠. 바로 A번의 offer이라는 제안이라는 명사로 paraphrasing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 한번 가볼게요. 바로 뒷문장 보시면은 너가 만약에 우리 초대를 받아준다면 우리가 will cover, 여기 있는 cover는 비용을 충당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돈 다 대줄게. 어디에 돈 대주겠다는 거예요? 교통수단 돈 대주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돈 대주고, 식사 돈 다 대줄게. 물론 우리가 너의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해줄 거야. 그 뒷문장 문장 삽입이 되겠습니다. 자, A번에 나는 기대한다 너의 기여를 지금 A번이 정답이 되려면 상대방이 오케이 사인을 줘야 A번이 어쨌든 뭐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 사람이 우리 인비테이션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니까 A번은 정답이 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B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알려줘. 이게 너의 흥미를 유발시키면 그래서 B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정보는 요구가 됩니다. 문맥상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너의 시간이랑 너의 도움 고맙다. 요것도 뭐 상대방이 강연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 B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39번, 14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역시나 위에 있는 이메일 주소 잘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이메일 주소를 봤더니 같은 거 보니까 아, 동료 관계구나 라는 거 먼저 잡고 자, 8월 18일 날 쓴 거고요. 뭔가 계획의 변경사항이 있나 봐 잡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my boss just asked me. 야, 내 보스가 나한테 방금 요청을 했어.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뭐 하는 걸 도와달라고? 프레젠테이션 땡땡땡 하는 걸 도와달라고요. 누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이냐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고객들 중에 한 명을 위한 발표인가 봐요. 근데 위에 사실 여러분 지금 계획이 바뀔 거라는 뭔가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change라는 딱 단어가 들어가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못 잡아도 옆에 있어. 우리 보스가 원하는데 substantial changes를 원한대요. 상당한 변경사항들을 원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여기 빼박 change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주면 될 것 같고 그 단어 paraphrasing에서 우리는 revise라는 수정하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6 어휘 문제는 파트 5보다는 훨씬 쉬워요. 왜냐면 지문에 그 이 자리에 딱 들어갈 만한 어휘가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 단어를 패러프레이징만 하면 돼요. 파트 6 어휘 문제.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쉬울 거라는 거. A번에 제안하다, 그 다음에 B번에 나눠주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끝내다 라는 뜻이죠. 옆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it will entail. 요 entail 요거 단어 알아두시고 수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변경하는 그 작업이 뭐 엄청난 일들을 수반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저의 꿀팁 적어져 있습니다. 자, 파트 6 어휘 문제는 지문의 근거가 다 있다. 빈칸 자리에 들어갈 만한 단어를 지문에서 찾아본 다음에 우리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면 되겠구나. 자, 우리 넘어가서 141번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141번부터 문제를 푸는 게 지금 140번이 문장 삽입인데 이 문장 삽입 문제를 푸실 때 앞문장 읽어보고 뒷문장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정답을 고르려고 하셔야 돼요. 자, 131번이 문법 문제여가지고 문법 문제부터 먼저 끝내고 1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문장 볼게요. I know you were planning on. 나는 알아. 너가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 여기 지금 141번에 우리 오답 속어에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정답은 여러분 오답 소거하면 A번밖에 정답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자리 여러분 B번이 들어가기에는 지금 이상하지. 왜? B번 동사로 봐도 절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PP 형용사로 보려고 해도 여러분 뒤에 있는 요 installed가 뒤에 있는 요 my new printer를 수식을 할 수 있을까요? 얘 왜 수식을 못하지? 뒤에 있는 프린터 왜 수식을 못할까요? 중간에 소유격 형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려면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소유격이랑 명사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PP가 소유격 앞에 들어갈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은 정답이 되기가 힘들고 자, C번의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의 명사 얘 여러분 뒤에 목적어 끌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번도 안 돼서 우리 동명사인 installing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나는 안다. 너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 뭐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 새로운 프린터기 설치하는 거 너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 알아. 언제요? 그날 오후에요. That afternoon. 여기서 근거가 잡힐 겁니다. 여기 그날 오후가 언젠지 알 수 있어요? 언젠지 알 수 있어요? 언젠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140번에서. 그날 오후가 언젠지, 도대체 언제 오후인지 140번 문장에서 언제인지 만들어줘야 돼요. 몇 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죠? 바로 A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앞문장 보시면 야, 엄청난 일들이 수반이 될 것 같아. 그 뒷문장에 그래서 I'm going to be busy all day. 나 계속 바쁠 것 같아. 온종일 내내. 언제? 목요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문장을 보시면 야, 내가 알아. 너 목요일 날 오후에 내 프린터기 설치하러 오기로 했던 거 내가 알아가 들어가주는 게 맞겠죠. 자, B번 여러분 여기 지금 therefore 얘를 지금 넣을 수가 없는 게 얘는 뒷문장이랑 안 맞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말 내내 일을 해야 돼. 그 뒷문장에 그날 오후가 토요일 오후인지 일요일 오후인지 뭔가 정확하게 명시가 된 게 없으니까 B번은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C번에 사실은 그것은 40페이지 이상이 될 거야. 요거는 문맥상 안 맞고요. D번에 however I can do it during my break. 내가 쉴 때 나는 할 수 있어. 얘가 지금 들어가는 것도 어색하겠죠. 자, 그래서 142번 여러분 그 뒷문장부터 봅시다. Could we reschedule? 일정을 다시 잡아볼 수 있을까? I'm free all day on Friday. 나 금요일 날 시간 다 비어서 그리고 most afternoons next week. 다음 주 대부분 오후 때는 내가 시간이 빈다. I can work with your availability. 내가 너 시간 되는 거 다 맞춰볼게. B번이 들어가주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오늘 파트 5, 6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좀 되게 쉴 새 없이 수업만 한 것 같은데 많이 여러분들 얻어 가졌으면 좋겠고 파트 6 만약에 좀 헤매고 계신 분들 제가 꿀팁 하나 주자면 파트 6 자꾸 이제 틀리시는 분들은 그 짧은 글 안에서 문맥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 6 틀리고 난 다음에 오답을 하실 때 딱 한 문장으로 메인 포인트를 좀 잡아봐요.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요 지문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가 일이 많아서 일정을 다시 잡는 내용이었잖아요. 요게 지금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문 읽고 메인 포인트가 바로바로 안 잡힌다. 그러면 한번 계속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계속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트 6는 그냥 문장이 엄청 복잡하게 나오거나 또는 뭐 가독성이 엄청 떨어지는 글은 아니라서 자꾸 틀리는 데는 요 메인 포인트 못 잡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한번 오답을 하실 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여러분 저랑 오늘 데뷔 특강 마무리를 잘 해봤고 여러분들 여름 되기 전에 6월달 안에 좋은 점수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강남 IBM 포유토익으로 오셔서 저희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의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데뷔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